안녕하세요. 오늘 특강의 진행을 맡게 된 더한 원우의 사무국장 류계민입니다. 이제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자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런 자리를 만들 수 있게 해주신 저희 임 교수님이랑 이렇게 행정실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늘 강의해주시는 진석원 교수님은 저희 졸업생이세요. 그래서 과거 2018년도 멤피스 대학교 사회복지학 조교수를 하시고 현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국제보건개발센터에서 방문연구원 하시고 또 그 매체와 예술연구소 전임연구원을 겸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연구 분야는 건강, 행동변화, 백신 접종, 운동 등을 연구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 오늘 현대 사회인의 피로도 감소를 위한 운동법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 주신 진석원 교수님께 다 같이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껴들면 안 되긴 했는데 그래도 좀 소개를 좀 드리려고요. 우리 진석원 교수님께서는 우리 공공대학원의 전신인 행정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선배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셔서 미네소타 대학에서 박사를 따신 다음에 현재 멤피스 대학교에서 조교수셨고요. 지금은 부교수십니다. 그래서 테뉴어를 받고 이제 그 멤피스 대학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오늘 굉장히 좋은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해주시겠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선배님이시니까 이렇게 또 더 공부를 하거나 뭐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 가지신 분도 좋고 또 더 앞으로 공부를 해서 뭐 박사를 하시고 또 뭐 외국으로 유학을 가시거나 또 활동을 하시고 그럴 뜻이 있으신 분들은 선배님 오셨으니까 또 선배님께 그런 질문도 하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 교수님.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저 지금 되게 신납니다. 이렇게 모두 뵙게 반갑고 제 소속은 현재 설명해 주신 것처럼 현재는 멤피스 대학 부교수 재직 중에 있고요. 한국에 제가 이번 1월달에 그 안심연차 나오게 됐는데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이제 연대 세브란스 재중원 국제보건개발팀의 방문연구원으로 지금 와서 있고요. 그렇게 있던 차에 임 교수님께서 원장님께서 특강을 한번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말씀을 주셔서 한 달 전쯤에 말씀 받고 고민을 하다가 류계민 선생님과 원래 선생님들과 의논 끝에 주제를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현대인의 피로도 감소를 위한 운동법이라는 주제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가 제가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범위가 45분 정도 되는 시간 안에 다 소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좀 더 범위를 좀 구체적으로 좁혀서 운동을 유지하기 위한 7가지 원리를 소개해보는 것이 어떨까 라는 생각하에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도 해주셨는데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잠깐 제가 왜 유학을 떠나게 됐고 또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를 설명드리는 것이 오늘 특강의 주제와도 부합이 되고 좀 더 특강을 이해하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식사를 못 하시거나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으면 지금 식사를 하셔도 되거든요. 저 미국에서는 강의 중에 식사를 합니다, 학생들이. 그리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 다 직장인이시고 또 이따가 수업이 6시 50분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 자유롭게 김치 냄새 아니면 얼마든지 제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식사를 앞에서 가져가셔서 식사를 하셔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자유롭게 식사하시면서 얘기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 간 거는 2006년 8월입니다. 8월에 유학을 가게 결정이 됐는데 유학 가기 직전까지 한 9년, 10년 가까이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저도 한국 직장생활을 하고 갑자기 유학을 결정해서 가게 됐는데 유학을 간 주요 이유가 바로 파워워킹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많이 후회스러워요. 왜 그걸 했는지. 그래서 파워워킹을 하게 돼서 제가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볼스테이트에 있는 웰니스 매니지먼트 석사 과정으로 제가 입학을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2008년 유학을 6년 떠나기 전에 2003년부터 공교롭게도 파워킹을 시작하면서 여기 전신인 행정대학원 석사 과정을 시작을 했고요. 마치 졸업과 동시에 석사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웰니스 매니지먼트에서 석사 2년 과정을 마치면서 또 노인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제런탈러지. 그래서 제런탈러지도 재미있어서 공부를 하다 결국 졸업은 노인학 석사로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 교수님의 권유에 따라서 사회복지에서 계속 박사과정을 밟아보는 게 어떻겠냐 조언을 받고 미네소타 대학으로 가서 박사과정을 했고요. 그래서 박사는 헬스케어 쪽으로 계속 박사과정 내내 공부를 했었고요. 근데 또 공부하는 과정에 그 석사과정을 또 들어가게 됩니다. 사회복지. 그래서 멘탈헬스, 정신건강 쪽으로 멘탈헬스를 하고요. 그래서 저 정신건강에 관심이 생겨서 인터넷 중독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마치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지 아틀란타에 있는 클락 아틀란타 대학의 조교수를 시작을 했고요. 5년 근무하고 현재 있는 맥기스 대학으로 옮겨서 이제 부교수로 지금 재직 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게 하고 제가 박사과정부터 지금까지 제가 연구를 하는 분야는 헬스 비헤비어 체인지라고 해서 건강행동 변화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주제를 들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지금 파워워킹을 하고 있는 제 모습입니다. 자세가 완벽하죠. 허리를 곳곳이 펴고 정방을 주시하고 150m에서 200m를 주시하면서 빠른 걸음으로 보폭과 팔을 흔들며 정말 정확한 워킹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건강행동 변화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운동이 몸의 건강에 좋다는 것과 또 운동을 하고 싶다는 것들은 많이 알고 계신데 실제로 그것이 운동과 연결되거나 운동을 실천하는 것은 원하는 사람의 수는 상당히 적습니다. 더더욱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잘 지켜보고 있죠. 이제 건강행동 변화 연구에서 얘기하기를 보면 우리가 그 운동에 대한 지식들을 많이 듣고 또 운동에 대한 지식이 쌓여가는데 그 운동에 대한 지식이 반드시 행동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장애물들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지 않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실천으로 옮겨지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건강행동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스테이지즈 오브 체인지 모델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가운데에서도 트랜스디어레티컬 모델이라는 한 모델을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모델은 한 사람이 건강 행동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모델이거든요. 6가지 단계를 거쳐서 건강 행동이 변화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가장 위에 보이는 게 가장 위에 있는 것이 프리 컨템플레이션 단계 1단계입니다. 이것은 제가 걷기 운동을 예로 들자면 걷기 파워워킹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고 파워워킹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단계 그 단계가 바로 프리 컨템플레이션 1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컨템플레이션 단계인데요. 이 단계는 걷기 운동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고 파워워킹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고 그리고 파워워킹을 해보면 좋지 않겠나? 라는 그런 생각만 있지 전혀 의지는 없는 그런 단계가 두 번째 단계 컨템플레이션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프리퍼레이션 단계로서 이때는 실제적으로 운동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고려를 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운동을 정말 해볼까?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해야지? 옷은 있나? 뭐 이런 운동에 대해 실제로 고민을 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액션 단계인데 이것을 실제로 자신이 갖고 있는 의향을 넘어서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단계입니다. 한번 해보는 것이죠. 네 번째 단계. 다섯 번째 단계는 메인터넌스 단계로서 운동을 일정 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단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섯 번째 단계는 릴렉스 단계인데 이 단계는
반드시 꼭 거쳐야 되는 단계는 아닙니다. 퇴행 단계로서 운동을 잘 하던 사람이 갑자기 운동을 하지 않는 이전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불행한 단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개인이 운동을 시작할 때 실제로 이런 6단계를 많이 거치게 되죠. 물론 어떤 사람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2단계에서 4단계로 건너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3단계에서 5단계로 건너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3단계까지 갔다가 1단계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개인의 특성과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이 단계들을 경험을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단계에 있는지 많이 궁금한데요. 혹시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운동을 하고 계신 분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서 표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현재 운동을 하고 있다. 어떤 운동이든지. 숨쉬기 운동 빼고요. 나는 운동을 하고 있다. 네, 몇 분 내리시면 네, 됐습니다. 그러면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네, 어떤 운동 하고 계신지 혹시 말씀해 주실래요? 그 퍼스널 트레이닝 하고 있어요. PT. 네, 그거 일주일에 한 번만 하고 나머지는 자유운동 나가는데 저 현재 퇴행의 단계에 있어요. 더 이상 여쭤보지 않았어요. 네, 다시 시작했습니다. 시작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얼마나 오랫동안 PT 받으시고 운동 지속하셨죠? 한 3년 전에 한 1년 반 정도 하다가 3년 동안 안 하는 퇴행의 단계를 거쳤다가 또 1년 반 정도를 하다가 지난달에 허리를 다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아파가지고 한 달 동안 쉬고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네, 감사합니다. 또 저기 또 운동을 하신다고 아까 손 드셨는데 어떤 운동을 하시는지. 네. 저도 PT 하고 있어요. PT요? 네. 요즘 PT가 유행인가요? 네. 그럼 언제 시작을 하셨죠? 지금 한 달 반 됐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네. 어느 단계에 혹시 계시나요? 그럼? 액션 단계. 액션 단계. 네. 그렇죠. 네. 네. 혹시 뭐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가기까지가 너무 어렵습니다. 얼마나 걸리는 거시죠? 아니요, 집에서 10분인데 거기 도착하기까지가 너무 어렵습니다. 네, 오늘 강의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요. 정말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운동을 하신다고 손 드셨나요? 네. 어떤 운동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헬스요. 하고요. 또 결혼 전에 지금 와이프 만나면서 운동 한 2년을 퇴행했다가 다시 이제 결혼하고 하고 있어요. 그 과정은 제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그럼 지금 다시 시작한 지 얼마나 되셨죠? 시작한 지 한 이제 2달쯤 됐어요. 2달이요. 그러면 단계로 따지면 저도 액션이 액션 단계. 네. 그래서 또 이쪽에서 아까 운동하신다고 이렇게 손을 들었던 것 같은데. 네, 네. 저는 네. 런닝 크루 있어가지고요. 런닝 크루를 하는데 지역 동네 크루인가요? 아니요 여기저기서 이렇게 모여서 하고 1년에 몇 번씩 마라톤을 나가는 걸 하는데 저는 자주 참여를 못해서 저는 10km 한 번밖에 못했어요. 한 번씩이나. 그럼 언제 그런 운동을 달리기 운동을 시작하셨죠? 작년에 이별을 해가지고 약간 죄송합니다. 해설을 한 거예요. 갑자기 원래 TMI여가지고. 이기임 선생님 화이팅!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얼마 되셨다고요? 다시 시작하신 지가 그럼? 1년 1년? 동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단계 중에서 어느 단계 속하셨을까요? 퇴행이. 왜 그렇죠? 지금 이제 퇴행이시죠? 왜냐면 너무 바빠가지고 그걸 이제 매번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퇴행 단계. 네, 감사합니다. 또 옆에 운동하시다 어떤 운동 하시는지? 저는 PT랑 자전거. PT랑 자전거. 네, 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나간 거는 이제 날씨가 좀 좋아지는 거니까 한 2달. 5달. 그럼 단계로 따지면 자전거는 액션, 그러면 PT는 메인테넌스. 네, 알겠습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또 한 분 더 아까 손 드셨는데 제가 저쪽 어디서 이렇게 손을 들어주셨는데 네. 어떤 운동? 농구하고 있어요. 농구요? 일주일에 한 번씩. 팀을 이루어서 네.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어렸을 때부터 그냥 계속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선수신가요? 아니요. 네,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취미.
팀이고요. 네. 그럼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쭉 네. 1년에 일주일에 거의 한 번씩 팀에 네. 속해서 네. 그 이유를 혹시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 재밌어서. 재미있어서. 네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쭉 네네. 무릎이 허락하는 네, 대단하십니다. 네, 화이팅이십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물론 다 이렇게 일일이 다 말씀을 들어보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다 듣지는 못하겠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 있잖아요. 사실 제가 깜짝 놀라고 있거든요.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해야 될 얘기를 지금 미리 말씀해 주셔서 준비를 제가 잘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의 강의의 제 개인적인 목적은 여기에 계신 분이 어떤 스테이지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레디니스 단계, 테이크 단계에 계시다고 말씀해 주신 분도 많이 계시고 액션 단계라고 말씀해 주신 계시지만 제 개인적인 목표는 여기 오늘 강의에 참여하신 분들이 한 단계씩 어떤 단계에 계신지 간에 이 강의를 들으시고 한 단계씩 전진하는 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을 결심을 하고 운동을 실행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하는데 또 유지하는데 많은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특히 현대사회에는 그런 장애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니까 먹을 게 너무 많더라고요. 치킨, 정말 버라이어티한 치킨, 쫄깃쫄깃한 피자, 대창과 막창, 기타 등등, 빙수를 비롯하여 정말로 맛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유혹을 다 뿌리치고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정말 내가 먹고 싶은 식사를 마음대로 먹고 싶은 양만큼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 또 회식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의 번개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식사를 원하는 양만큼 한다는 것이 제가 그렇습니다. 또 보니까 그 먹방 프로그램 항상 뭐 유튜브 보면 먹방이 24시간 거의 보고만 있어도 즐거운 그런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또 저희의 행동을 보시면 예전에는 제가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건강이 유지된 사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육체적인 노동을 어느 정도 하게끔 되어 있고 또 몸을 움직이게끔 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는데 지금의 사회는 저희가 거의 앉아서 생활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직장 생활을 오피스에서 하신 분들은 앉아 계셨어야 되고 또 여기 와서 또 야간 수업을 들으시면서 또 앉아 계셔야 되고 뭐 또 집에 가시면은 뭐 씻고 누우시지만 또 불을 끄고 핸드폰을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뻥뻥한 방에서 유튜브나 쇼츠나 이렇게 보다가 보면 어느새 자정이 넘고 그러면 또 졸게 되고 자게 되고 잠이 부족하고 이런 정말 그 가만히 있고 내버려 두면 저희 자신을 내버려 두면 이러다가 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저희가 처해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거대한 그 강물의 흐름 속에서 헤엄치지 않으면 한시라도 헤엄을 멈추면 그냥 휩쓸려 가서 낭떠러지로 폭포 밑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그냥 운동을 옵션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지만 요즘 시대에는 운동하지 않으면 우리의 건강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운동의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그럼 우리가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건강을 정의하는 데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가 있는데 여기 학자들이 내놓은 이 정의는 건강의 아웃컴인데 건강이라고 하면 수명 50%로 잡았고 비중을 그 다음에 삶의 질을 또 50% 잡았습니다. 이렇게 건강의 결과물을 수명과
삶의 질로 놓고 봤을 때 크게 4가지의 주요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 헬스 비헤이비어가 나오죠. 그래서 건강 행동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클리니컬 케어니까 이제 검진을 받는다든지 헬스케어 서비스를 받는 것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소셜 이코노믹 팩터라고 해서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요소 요인들이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피지컬 인바이러먼트니까 환경적인 물리적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가장 큰 건강을 설명해주는 요소가 바로 사회 경제적 요소 40% 정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따라오는 것이 건강 행동 변화, 건강 행동이죠. 30% 정도. 그리고 20%의 물리적 환경, 20%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받는 것과 10%의 물리적 환경들이 이 건강의 결과물들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이거 외에도 사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건강에 영향 요인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 요인들을 자세히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요인들이 있고 또 바꿀 수 없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또 바꾼다 하더라도 쉽게 바꿀 수 있는 요인들이 있고 또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쉽게 즉각적으로 바꿀 수 있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제가 찾고 그 요인들이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시죠. 그래서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 건강행동 변화 요인이 30%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운동, 엑서사이즈, 운동의 요인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Focus on the factors that you can change. 멋지죠? 자,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 7가지 원리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 괴로운 운동은 오랫동안 지속할 수 없다. 이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동의하시나요? 대신에 재미있는 운동은 오랫동안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네. 저희가 저희 주위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볼 때요. 저희 특히 한국 분들은 이 운동의 효과에 굉장한 집착을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체중 감량에 효과적이다 그러면 이를 악물고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고통을 감내하면서 달리시죠. 왜? 이만큼 달리면 몇 킬로를 달리면 체중이 감소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해야 됩니다. 달성하지 못하면 좌절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좌절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저희는 독립투사가 아니거든요. 매일매일 고문을 겪으면서 그것을 감내하면서 1년, 2년, 3년 이상을 유지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원리. 운동을 선택함에 있어서 고통스러운 것은 피해야 됩니다. 자기 개인에게 즐겁고 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농구. 정말 좋은 예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어머니가 때려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운동을 해 키가 큰다라고 해서 나갔겠습니까? 정말 재밌으니까 나갑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 이제 갖고 계신 분은 아이들 생각해 보십시오. 게임. 뺏고 던지고 부시고 해도 이불 속에서 불고 하잖아요. 왜? 게임이 재밌으니까. 근데 공부. 맛있는 걸 사주고 먹이고 아이폰 사주겠다 그래도 하지 않습니다. 왜? 재미없으니까. 그래서 이 행동 변화에 있어서는 일단은 고통스럽고 부담스러운 것들은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확률적으로. 그래서 운동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즐겁고 재미있는 운동을 선택하자. 이것이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첫 번째 원리 되겠습니다. 두 번째 원리.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도 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두 번째 원리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오늘이 6월 7일이지 않습니까? 이번 주말 6월 10일부터 달리기를 할까요? 네, 달리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6월 10일부터 나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1시간씩 달릴 거야 라고 결심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6월 10일 날 땅 돼서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달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이 실제 거의 없어요. 아까 말씀해 주셨죠?
거리가 10분인데 왜 가지 못할까요? 그 물리적인 이유가 아니죠.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정말 내가 달리기를 하기로 마음 먹으시고 정말 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오늘 당장 돌아가시면서 내가 어느 코스를 달리면 좋을까를 답사를 돌아가시는 길에 하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달리고 싶다면 내가 어떤 옷을 입고 달려야 되겠지 하면서 옷장에 가셔서 옷을 꺼내서 미리 꺼내놓고 보이도록 준비를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느 시기에 여러분께서 어떤 운동을 하시겠다고 결심을 하셨다면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당장 오늘 당장 일부분이라도 조그만 부분이라도 연관, 인게이지 여러분들 인게이지 시키셔서 그 활동들을 하시면 여러분이 정한 그 날에 운동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원리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와 닿으십니까? 어느 분은 그러시고 어느 분은 아직까지 안 그러시고 다음을 같이 계속 보기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원리가 되겠습니다. 작은 성공을 경험하도록 하라. 이것이 세 번째 원리입니다. 이거는 목표 설정하고도 연관이 있는 건데요. 이것도 한국적인 특성을 빼고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같은 한국 분들은 목표를 굉장히 높게 잡으세요. 뭐든지. 운동뿐만 아니죠. 목표를 굉장히 높게 잡으세요. 그리고 그 목표에 미치지 못하죠. 대부분. 그리고는 스스로를 자책을 합니다. 일단. 그리고는 스스로의 동기부여도 늦습니다. 다음에 더 열심히 해서 이 정도까지는 미쳐야 될 거야 라고 결심을 하죠. 그렇지만 매번 경험하는 것은 성공보다는 실패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행동 변화 가운데 행동 변화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셀프 에피컷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운동과 관련된 셀프 에피컷이 한국말로는 자기 효능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운동을 할 수 있는 스스로가 운동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능력을 말해주고 있는 건데요. 실패를 계속 경험한 사람들은 이 셀프 에피컷이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면 셀프 에피컷이 낮아진다는 것은 운동을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비록 작은 성공일지라도 목표를 세우실 때 목표를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커패시티보다 좀 낮게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4kg가 목표라고 얘기를 한번 가정을 해보죠. 나는 이번 주 주말까지 4km를 달릴 거야라는 목표를 설정하셨으면 내가 그럼 현재 몇 킬로를 뛸 수 있는, 한 시간에 몇 킬로미터를 뛸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죠. 그래서 파악을 하시면 해보니까 3km는 뛸 수 있을 것 같아. 충분히 라고 하시고, 그러면 이번 주에 내가 달성하신 목표는 4km가 아니라 2km를 잡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km 목표를 두고 달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달려보니 3km가 되고 3.5km가 되고 4km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어차피 4km의 목표를 두고 달성을 하지 못하고 3km를 달리시던, 아니면 2km의 목표를 두고 3km를 달리시던 결과는 같습니다. 3km로. 그렇지만 한 사람은 계속적인 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어 라는 좌절감을 맛보게 되시고, 또 한 분은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성공을 맛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표를 정하실 때, 특히 운동에 관련 목표를 정하실 때 성공을 맛볼 수 있을 가능성이 높도록 잘게 쪼개서 자기 목표보다 한 단계 조금 낮춰서 목표를 잡으시는 것이 운동을 시작하게 되고 지속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한 가지입니다. 아시겠죠? 네 번째 원리. 네 번째 원리는 운동을 자신의 일상생활 가운데 한 과정, 부분으로 만들어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쉽고도 어려운 과제이기도 한데요. 말씀드린 현대인들은 따로 시간을 내서 운동할 시간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이미 여기 계신 분들도 한 분 한 분도 이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미 일정들이 꽉 짜 있으세요, 사실은. 거기서 뭔가 시간을 따로 빼서 PT를 받으신다, 자전거를 타신다, 농구를 하신다. 굉장한 이건 노력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투자이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라고 가치 매김을 하신 분들이 그렇게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직장 생활을 하시고 또 공부 학업을 이어가시고 기타 등등의 일을 가정 가지시고 일을 가지신 분들이 따로 시간을 떼어서 나는 운동에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결심이 아니고는 쉽지가 않은 그런 결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운동을 시작하실 때 따로 시간을 내서 하기 힘드시다면 삶 가운데 운동할 수 있는 부분을 결합을 시켜서 만들어 두시는 것이 운동을 시작하게 하고 유지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많이 있잖아요. 버스 한 정거장, 지하철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걷기. 저 같은 경우에는 파워워킹을 한참 많이 할 때는 이제 저는 이제 그때 봉천동에 살았거든요. 봉천동에서 이제 지하철을 4호선으로 타고 2호선 타고 이촌역 뭐 이렇게 해서 여기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희대 오기 전에 어디죠? 청량리 내려서 걸어오면 한 30분도 안 걸려요, 사실은. 네, 그 뒤쪽 이렇게 해서 오면은 30분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여기서 옷 갈아입고, 물론 운동화와 이제 신발 입고 사무실에 도착을 하면 옷 갈아입고 이런 식으로 하고 집에 돌아갈 때 처음에는 뭐 서울대 입구역에 내려서 봉천역까지. 근데 그 전에는 좀 더 전에. 그래서 저는 이촌역에서 한번 내려서 걸어봤어요. 한 3시간 걸리더라고요. 장승배기를 처음엔 터널을 통과했었는데 길이 안 좋더라고요. 산을 넘었거든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불이 붙었을 때는 그런 무모한 짓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따로 밤에 시간을 내서 뭐 짐에 가서 운동을 하는 것보다 돌아올 때 운동 그냥 좀 전에 내려서 걸어서 운동하는 것이 그게 훨씬 더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데 효과적이더라고요. 또 어느 날 운동을 빼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는 일찍 내려서 걸어서 들어오기도 하고요. 뭐 계단을 오르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일상생활의 패턴과 삶의 스타일 그 습관 중에서 내가 운동과 접목시킬 수 있는 그 부분을 찾아서 운동으로 변환시켜 놓으면 그 운동은 그 운동 자체로만 머물지 않고 그 운동이 여러분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운동과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운동에 대한 동기와 지속적 능력을 길러준다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됐는지 네, 준비할 것 같습니다. 다음 5번째 원리는요. 플랜 B를 미리 마련해 두라. 저희가 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게 하는 요인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날씨입니다. 아침에 나는 밖에 나가서 뛸 거야. 꼭 비가 오죠. 네, 꼭 비가 옵니다. 그리고 막 햇빛이 막 장렬하죠. 피부가 타는데 정말 꼭 계획하면 회식이 잡힙니다. 저녁에 약속이 잡혀요. 갑자기 친척분들이 오시고 명절, 특히 명절을 통과해내기가 정말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렵죠. 명절, 돌아오는 명절. 이제 그런 일들 우리가 예기치 못한 또 우리가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는데 그 장애들을 어차피 겪게 된다면 플랜 B를 여러분 삶 속에서 미리미리 마련을 해두셔서 대체할 수 있거나 대체할 수 있는 시간과 날짜를 생각해 보시고 미리 계산해 두시면 장애를 만났을 때 바로 플랜 B를 꺼내서 계속 유지하게끔 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운동을 하실 때 플랜 B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번째입니다. 액세스에 대한 장애를 낮춰라, 제거하라가 6번째인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심리적 장애가 물리적 장애보다 사실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 심리적 장애를 낮추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 그 과정을 심플하게 만들고 쉽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박사과정에 있을 때 어떤 연구를 같이 했었냐면 의대팀이랑 어떤 연구를 했었냐면 그 저소득이나 중산층 가정에 방문을 해서 아이들의 그 부모님과 식사의 패턴과 그 스타일과 아이의 비만과의 연관관계를 조사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일단 가서 그 간이 이제 자와 몸무게, 저울을 가지고 와서 아이들 몸무게를 잽니다. 키와 몸무게를 재죠. BMI를 계산하기 위해서. 그리고는 그 집에 있는 모든 먹을 것을 다 조사해요. 냉장고를 열고 어떤 게 있는지, 찬장에 뭐가 있는지 다 조사를 합니다. 이게 다 적어요. 다 적어서 제가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식사하는 것도 비디오를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음식을 서빙을 하는지, 먹으면서 대화를 어떻게 하는지, 부모와 부부 간에는 어떤 인터랙션이 있는지, 자녀와 어떤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분석을 하죠. 대화도 그렇고.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재밌었던 것이 어떤 것이었냐면, 눈에 보이면 패스트푸드 음식들이, 단 음식들이 눈에 보이면 잘 보이는 게 두는 가정들은 아이들이 비만 확률이 높더라. 보이면 손이 가고 먹게 되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런 것처럼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운동을 시작하기까지의 과정이 길면, 복잡하면 운동을 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수영 한번 볼까요? 수영?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수영이 좋으냐, 뭐 걷기가 좋으냐, 달리기가 좋으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럼 저는 늘 말씀을 드리죠. 수영이 정말 좋습니다. 달리기 정말 좋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걷기입니다. 왜냐? 수영을 예로 들면요. 수영을 하기까지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수영을 해야 되죠? 수영장 가야 됩니다.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걸리지? 가야 돼요. 가면 어떻게 하죠? 옷을 갈아입어야 되죠. 그 다음에 샤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샤워를 합니다. 그리고는 수영장에 들어가죠. 랭이를 찾지요. 그 랭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배우시면. 그 다음에 수영이 끝나면 다시 와서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말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주 좋은 운동이 수영이 가장 효과적인 운동이면 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을 5년, 10년 이상 지속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선택한 운동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그 과정이 심플, 간단하고 또 접근하기가 쉬워야 됩니다. 그럴수록 운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사회적 지지를 요청하라,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께서 운동을 시작하셨다면, 특히 그 릴랩스, 퇴행 단계에서 이제 막 운동으로 부활하신 분들이라면 주위에 이 사실을 많이 알리셔야 돼요. 나 운동 시작했어. 이제 관계 정리하고 나 이제 달려. 네, 이런 네네. 자신이 운동을 시작했음을 주위에 알리셔야 됩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 이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아니면 브이로그도 많이 요즘 하지 않습니까? 운동하는 것을 브이로그로 올린다든지, 아니면 가족, 친구, 또 이게 원우에서 운동은 좋지 않아요. 다 동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운동을 이번 주에부터 시작을 했음을 여러분들이 알리시고, 그 다음에 도움을 구하시고, 이번에 했더니 성공적이었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패했어 라는 것들을 널리 알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자극이 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지지자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수록 그럼 대화도 쉬워지지 않습니까? 너 저번 주 어떻게 됐어? 또 못했어. 나는 안 되나 봐. 어떻게 대답하죠? 아니야, 너의 셀프 에피커시를 높여야 돼. 말했잖아. 그 배리어를 낮춰봐. 이렇게 너무 힘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이루어질 수 있고, 또 대화 토픽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하셔서 사회적 지지자들을 확충하시고 또 소통하시고 하시면서 운동을 하시면 좀 더 지속적으로 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앱이 많이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운동 관련 앱들. 그래서 운동 관련 앱들을 활용하셔서 기록도 남기시고 또 그것들을 쉐어도 하시고,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5분 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7가지를 봤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원생이시기 때문에 제가 좀 더 고민을 한 단계 했습니다. 이 원리들이 사실은 운동뿐만 아니라 학업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 대학원 과정이라는 것이 긴 마라톤과 같거든요. 여러분 이제 석사를 하시고 또 2년 반인가요? 요즘에? 3년입니까? 2년 반 하시고 또 박사과정을 하시는 분들은 또 박사과정 거의 뭐 4, 5년을 또 하셔야 되고 굉장히 긴 여정, 공부의 여정을 하시게 갖게 되시는데요. 제가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맷 마이트라는 교수님이 계신데요. 그 요브 알라바마, 그러니까 알라바마 대학 버밍햄에 계시는 교수신데, 이분이 원래는 전공이 조지아 공대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신 분인데 지금 현재 의과대학 교수로 계십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이제
이 석사 과정이나 박사 과정을 하시다가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그렇게 막 나는 왜 이걸 하고 있는 걸까 고민하시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미국에서도 찾아오면 이분의 예를 들면서 박사 과정을 위한 가이드 안내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맨마이트 박사 가족입니다. 세 아이들인데 가운데 보시면 큰 아이가 있는데 큰 아이가 발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10년이 지난 상태인데요.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제 두 부부가 이 교수 부부가 알게 됩니다. 이 아이가 발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렇지만 그 원인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이 교수가 병원이랑 계속 얘기를 하고 원인을 찾다가 찾지 못해서 하나의 그 모임, 이것을 연구하는 모임들을 조직하게 돼요. 그 안에서 정말 깊이 연구를 몰두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과 이 연구와 협력 가운데 밝혀낸 것이 이 아이가 유전자 배열에 문제가 있는 희귀병이라는 것을 세계 최초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 병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정의가 없었는데 저도 잘 모르지만 유전자 배열에 문제가 있는 희귀병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분이 연구를 하고 지금은 유타대학에 계시다가 지금은 알라바마 버밍햄에 있는 알라바마 대학의 의과대 교수 정밀의학을 전공하고 연구팀을 이끌고 계십니다. 이분이 소개한 박사과정의 가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큰 동그란 원이 있는데요. 동그란 큰 원은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지식을 나타냅니다. 이 안에 모든 저희의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가운데 동그라미 원은 국민학교가 아니죠. 초등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지식을 의미하고요. 바깥에 있는 초록색 원은 중고등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지식을 의미합니다. 빨간색, 분홍색 원은 대학 학부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지식을 의미하고요. 주홍색과 빨간색 가까운 주홍색이죠. 부분은 바로 여러분처럼 석사 과정에서 습득하는 지식을 얘기해주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사 과정이라는 것은 전문 분야를 공부하는 거거든요. 전문 분야를 공부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논문도 찾아서 읽어보시고 문헌도 고찰하시고 기타 등등 연구와 실습을 거치게 되면 이 지식의 끝까지 점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 영역의 끝까지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그 연구를 더 하시다 보면 이 원을 조금 밀어낸 덴트를 만들게 됩니다. 이 덴트가 바로 박사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연구를 계속 하시다 보면 저희가 갖고 있는 지식의 첨단 끝에 도달하게 되지만 여러분 스스로 깊으시죠. 계속 연구를 하시다 보면 새로운 지식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게 되고 그 지식을 기존 체계의 지식에 살짝 덧붙이는 덴트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박사과정입니다. 그래서 큰 지식의 체계의 그림에서 보면 박사라는 것은 요만한 덴트를 하나 더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 맨마이트 박사에게는 이 지식 밖에 있는 작은 요 지식이 자신의 아들을 살리는 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분야에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을 해서 지식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제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7가지를 어플라이를 해보자면 적용시켜보자면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 재미있는 영역, 자신에게 맞고 즐거운 영역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억지로 무엇인가를 해야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논문을 선택을 하시고 공부를 학업을 할 수 있어서 과목을 정하는 데 있어서 즐겁고 재미있는 것을 선택하셔야지 오랫동안 다니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만약 여기 논문을 쓰시고자 하신다면 현재, 오늘, 지금 뭔가를 적으셔야 돼요. 모르시더라도 적고 매일매일 조금씩. 제 연구에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됐던 것은 매일 아침 2시간씩 그 시간은 이메일도 보지 않고 전화도 하지 않고 약속 잡지 않고 무조건 연구에만 2시간 읽고 쓰는 데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박사과정 때부터. 그것이 2시간이지만 엄청난 결과들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여러분 30분이라도 하루에 조금의 시간을 마련하셔서 무엇인가를 하시고 계시다면 여러분 나중에 큰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작은 성공을 경험해라. 매일매일에서 목표를 낮추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성공하는 경험을 맛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논문을 쓰고 연구하는 것을 삶의 한 부분으로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로 시간에서 주말에 공부하고 절대 되지가 않죠. 왜? 회식이 잡혀 있습니다. 주말에. 그 다음에 플랜 B를 마련하라. 만약에 놓치셨다면 이것을 메이크업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따로 미리 확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과제나 그 논문이나 과정들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배리어를 낮춰라. 그 어떤 분들은 뭘 글을 좀 쓰려고 하시면 책상을 치우세요, 먼저. 그리고 그것이 곧 집안 청소로 이어지세요, 그죠? 그러고 앉으면 힘들어요. 뭘 먹어야 되죠. 이게 악순환이 되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냥 그래서 뭔가를 쓰셔야 되면 한 장소를 마련하시든지 어느 장소 공간에서 바로 뭔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 준비 과정이 필요가 없어요.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준비하다가 끝나게 됩니다. 프리퍼레이션 스테이지에서 끝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셜 서포트 식 계시잖아요, 옆에. 비슷한 전공 아니 비슷한 관심 가진 분들이랑 대화하시면서 나 이거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지 하시면 굉장히 큰 자극과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제 마치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7가지 원리에 대해서 건강 행동 변화 원리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고요. 또 이것을 여러분의 학업과 연결시켜보고자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무쪼록 어떤 스테이지 여러분이 계시는지 간에 오늘 이 강의 이후에 운동을 고려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액션을 취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이 운동을 1년, 2년, 3년, 그래서 40년 이상, 40분밖에 안 되는 강의였지만 40년 이상 유지하여서 삶에 아주 긍정적인 좋은 영향을,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기로 하겠고요. 질문이나 혹시 코멘트 아니면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